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다 보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도대체 얼마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좋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얘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에 대한 타점을 놓쳐가지고 약간 비싸게 매수하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주식을 볼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주식이 결국은 상승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면 급등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슈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아니면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실적에 대한 이슈겠죠. 자, 이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실적표를 제가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꾸준하게 먼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예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 네모칸 구간도 보시면은 어때요? 이 영업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에 맞춰서 반영을 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주주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그냥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대신에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성장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완성형 회사예요. 발전 관련된. 그쵸?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도 29조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왜 올라갈까요, 지금 주가가? 당연히 SMR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저는 솔직히 체코 원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미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헐값으로 계약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체코 원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였고, 그래서 작년부터도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촬영을 해오면서 얘기를 드렸던 건,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SMR 관련이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체코 원전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 네모칸 구간이죠. 이제 뭔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작년에는 또 두산 로보틱스하고 뭔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회사 자체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고 SMR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현재 SMR이요, 주주 여러분들, 뭔가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미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냥 기대감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부분은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SMR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지금의 주가 상황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실 건 없다. 그러면 주주분들, 이왕 그래도 매매하시는 걸 싸게 물량을 잡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두산에너빌리티를 28,800원일 때 뭐라고 했었냐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실려주지 않으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시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가 28,850원일 때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매물대 차트를 잠깐 키겠습니다. 그리고 28,850원의 구간을 제가 여기 핑크색 라인으로 표시를 할게요. 딱 이 핑크색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제가 더 정확하게 28,850원이 여기 라인이었어요. 자, 요 해당하는 가격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안 실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약간 재미없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요 해당하는 가격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결국은 우상향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이 노란색의 화살표가 나온 거는 중요한 가격의 매물대에서 돌파의 흐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6월 4일 날에 노란색 화살표가 떴는데, 이 부분 역시 정고점에 해당하는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이럴 때 결국은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주분들한테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매도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뭐예요? 지금은 마음 편하게 가져가세요. 대신에 파란색의 화살표가 언제 뜨겠어요? 중요한 가격의 매물대를 지켜주지 못할 때.
근데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는 대략적으로는 한 45,000원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요 45,000원의 매물대를 좀 지켜주면 계속적으로 편하게 가져가세요. 근데 얘가 고가권에서 올라가다가 파란색의 화살표가 뜹니다. 왜?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이탈한다 라는 신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신호가 나오면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두산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오면 제가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눌렸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재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눌림에서 매수하자라고 한 번 더 언지를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세요. 이 말밖에 제가 강조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흐름이 좋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주분들 항상 이렇게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대형 종목도 파동을 그리고 급등주도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에 쓰고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최종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예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제가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5월 한 달 동안에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거의 다 또 매도에 대해서 지금 관점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수급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날짜를 바꿔가지고 올 한 해 동안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800만 주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700만 주고요. 얘네들의 이 물량들이 전부 다 만약에 팔아먹어서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뭐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매도하는 건 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최근에도 두산에너비티 보세요. 5월 19일 날에도 외국인들 150만 주. 그 다음에 5월 20일에도 100만 주. 그 다음에 5월 30일에도 200만 주. 근데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솔직히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제가 지금 주봉상의 그림인데 넓게 펼치잖아요. 없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위에 매물이라는 게 없어요. 텅텅 비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편하게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얘가 한 번 눌림목을 줄 거예요. 이 눌림목을 줄 때 싸게 살려고 하셨던 분들은 저는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없지만 제가 눌림목의 사인이 나오고, 그리고 매도에 대한 사인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주주분들한테 매도합시다라고 한 번 더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